대만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통치를 받으며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과 대만에서의 일본의 식민 지배 방식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일본이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자마자 대만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당시 대만은 청나라의 변방지역이었고 청나라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 몸과 정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이라 혁신적인 변화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대만인들은 일본이 대만을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위해 매 순간 쉬지 않고 노력해왔던 한국인들과는 달리 대만인들은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이 자신들의 나라에 와서 철도도 깔아주고 공항도 건설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하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은 대만에서 아편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자신들을 아편 중독자로 만들고 돈을 싹쓸이해간 일본을 구원자로 여기는 기이한 현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1945년 일본 제국이 패망한 후 약 76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한국의 열등감, 질투를 느끼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폭스콘의 모기업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홍하이 그룹의 고어타이밍 회장은 부끄러운 제품 삼성의 갤럭시를 사지 말아라. 한국인은 뒤통수를 잘 친다.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3에서 5년 안에 삼성전자를 꺾어버리겠다. 일본인의 업무 진행과 의사소통 방식을 나는 매우 좋아한다. 아이폰에 비하면 갤럭시는 부끄러운 제품이다. 갤럭시는 사지 말고 아이폰 출시를 기다릴 것이다. 한국의 삼성은 고자질쟁이다.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라며 혐한 발언들을 생각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샤프, 파나소닉 반도체 사업부, 그리고 재팬 디스플레이 LCD 공장까지 모두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치닫자 대만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순식간에 대만 기업으로 변신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밀월 관계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웨이저자 TSMC 총재는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TSMC 신공장 유치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약 1조엔, 한국 돈으로 10조 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에 중요한 선거가 끝난 후 편성할 예정인 2021 회계연도 추경 예산에 보조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말을 근거로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일본과 대만의 밀월 계약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주지 않겠다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2년 전 시행했는데 오히려 일본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보고 한국 기업들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빛의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해버리자 일본이 이번에는 대만의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일본의 초대형 공장을 짓게 만든 다음 일본이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TSMC가 생산하도록 맡겨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일본과 대만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 금지를 위해 밀월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일본 정부는 TSMC에 보조금을 주면서 일본 국내 시장을 우선해 제품을 공급하는 의무를 지우고 사업 철수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니케이는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에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규칙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협정 위반으로 즉각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TSMC에 주려는 보조금은 레드 보조금은 아니지만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상법 전문 변호사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반도체 핵심국인 한국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과 대만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일본은 자신들이 대만 기업에 부당하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WTO 재판까지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옐로우 보조금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현행 제도화에선 수건에 그치는 게 현실이고, 제소한 국가의 산업에 발생한 손해와 보조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한국은 특별합니다. WTO가 한국과 1표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WTO 창시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콘즈 이웰라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WTO 사무총장 선거 절차가 한동안 마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국과 한국의 밀월 관계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허가, 남북 종전선언, 한미 국방 워킹그룹, 제3국 원자력 발전 공동 진출, 한국의 G7 사실상 인정 등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을 향해 반드시 WTO에 제소하겠다며 한국이 WTO 재판에서 6전 전승을 거둔 만큼 이번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유명희 본부장이 최근 경제통상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유명희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협상 능력을 지니고 있어 미국의 무역대표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그녀의 명성과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까탈스럽고 안명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 폭탄을 부과해버릴 수도 있다고 폭탄 발표했던 그가 유명희 본부장과 협상 도중 그녀의 협상 스킬을 극찬하며 진담반 농담반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로 유명희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경제통상대사로 임명되면서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권한이 막강해지자 일본은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WTO 재판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이번 일본 정부가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를 동시에 엮어서 일본을 한방에 나락으로 보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도록 한 곳은 바로 일본의 구마모토 현입니다. 그런데 구마모토 현은 지진 위험 지역이죠. 지난 2011년 도호쿠 지방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2016년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9명이 사망했고 70명이 넘는 중경상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담이 최소 6곳이 무너졌고 아소신사 등 주요 문화재 붕괴, 구마모토 시민병원의 건물이 기울어 안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대피, 야스시로시에서는 시청의 본청사에 균열이 생겨 대피하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강도 5가 넘는 지진이 수차례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곧 덮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발언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생산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TSMC 공장이 완성도 되기 전에 위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